우리 몸의 췌장은 길이 약 15cm의 가늘고 긴 장기입니다. 복강 내에서 간, 십이지장, 비장 등에 둘러싸인 깊은 곳에 있는 장기로 소화를 돕는 외분비 기능과 혈당을 조절하는 내분비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췌장은 십이지장과 가까운 부분이 머리이고 중간이 몸통, 가장 가느다란 부분이 꼬리입니다. 머리 부분과 몸통 사이를 목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췌장은 척추 바로 앞에 가로로 붙어 있는 장기인데요. 그만큼 복강 내 장기 중 가장 등 쪽, 즉 후복막에 위치하면서 캡슐에 의해 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기 췌장암이더라도 주변의 많은 신경 조직 및 혈관 림프 조직을 통해 초기에 전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암등록 통계 자료를 기초로 AI가 유추해낸 데이터를 보면 국내 췌장암 환자는 더 늘 것으로 보는데요.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예측에서 2030년에서 2035년 췌장암은 갑상샘암, 폐암, 유방암과 함께 4위 다발암이었습니다. 지금 한 해 9천 명대의 신규 췌장암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쯤이면 한 해 4만 명 정도까지 췌장암 신규 환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췌장은 위 뒤에 위치해서 위와 대장의 가스 때문에 건강검진에 있는 복부 초음파로는 머리 쪽 일부만 보이고 몸통이랑 꼬리는 보이지 않아서 조기에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CT 촬영 역시 사이즈가 작을 경우 발견이 어렵고 조직 검사가 어려워서 감별 진단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크기가 작아도 췌장을 벗어나 주변 혈관을 침범하는 경우가 자주 있고 림프관이나 혈관을 따라서 진단 당시에 이미 간이나 폐나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췌장 무록이 발견된 사람도 췌장암 고위험군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무록 상태를 관찰했을 때 안 자라면 단순 무록으로 볼 수 있고 크기가 자라면 췌장암 고위험군으로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보통 5년간 췌장 무록이 안 자라면 크게 위험이 없다고 보는데 10년까지는 주기적으로 췌장 무록 상태를 확인할 것이 권고됩니다. 췌장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머리 쪽에 위치한 췌장암은 조기 췌장암인 경우에도 원위부 담도를 해부학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침습하여 황달이 발생하여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몸통이나 꼬리 쪽은 증상이 거의 없어서 3기나 4기 정도 진행한 후에 등 쪽의 신경총의 침습에 의한 등의 통증이라든지 70대 이상에서 갑자기 발생한 당뇨 등이 증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췌장암 치료는 수술,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이 있으며 병기와 전신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술은 완치를 목표로 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암이 국소에 국한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데요. 하지만 진단 시 이미 절반 이상은 수술이 어려운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이 어려우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암의 진행을 억제하고 증상을 완화합니다. 췌장암 수술에서 복강경 수술의 안전성과 효용성이 이미 여러 연구에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개복 수술에 비해 복강경 수술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직경 1mm의 췌간을 소장에 먼압하는 술기가 로봇 수술에서는 확대된 시야와 관절이 있는 로봇 기구 등을 통해 완벽히 극복되어 현재 저희 병원에서도 도입되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췌장암 진단에는 혈액검사, 영상검사, 조직검사가 모두 활용됩니다. 혈액검사에서는 종양 표지자인 CA19-9 수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수치만으로는 확진이 어렵습니다. CT, MRI, 초음파 내시경, 양전자 단층 촬영 등을 통해 종양의 위치와 크기를 파악하는데요. 필요시 조직검사를 통해 암세포 유무를 확정하게 됩니다. 여러 검사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진단과 병기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기존의 개복 수술은 시야가 넓고 조직을 직접 손으로 만져가면서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처 절개 부위가 넓어서 수술 후 통증과 회복이 느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소 침습 수술, 즉 복강경과 로봇 수술은 작은 절개창으로 수술 기구를 넣어서 개복 수술과 같은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아무래도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겠습니다. 특히 복강경 수술은 관절이 없는 기구를 쓰지만
로봇 수술 기구는 쉽게 말하면 젓가락 같은 복강형 기구 끝에 관절이 있는 사람 손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야 또한 10배가 확대되어 보여서 더 섬세하고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수술하는 의사도 편하게 조작할 수 있고 결국 환자에게도 좀 더 안전하고 섬세한 수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로봇 수술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로봇이 수술을 대신해준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로봇은 외과 의사의 조작을 통해 움직이며 의사의 기술과 경험이 핵심인데요. 로봇팔은 환자의 복부에 작은 절개창을 통해 삽입되며 내시경 카메라와 정밀한 기구가 장착됩니다. 로봇이 수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외과 의사의 수술을 보조해 더 정밀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수술 전 영상 진단, 특히 CT를 통해서 이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런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로봇 수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암이 진행이 되어 주혈관을 침범하는 경우라든지 이전 수술력에 의한 유착, 비만한 경우에도 로봇 수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CT, MRI 등 영상 검사를 통해 재발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한 종양 표지자인 CA19-9 수치 관찰도 중요하며 필요시 PET-CT도 활용되는데요. 식이 조절, 체중 관리, 혈당 조절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췌장 기능이 소화 효소와 인슐린을 분비하므로 초기에 소화장애 및 당뇨 조절이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췌두부암에서 췌12지장 절제 수술을 받을 경우 위배출 지연이 발생하여 수술 후 한두 달 식사량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당 조절도 어려워서 인슐린으로 조절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췌장암 수술 후에 당뇨병이 생길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기존에 당뇨가 있다든지 해서 췌장 기능이 많이 나빴던 분들은 수술 후에 당뇨가 더 조절이 힘든 경우가 있고요. 췌장 기능 정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던 분이 수술 후에 남는 췌장의 볼륨의 양이 많이 적어지면 당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로봇 수술은 개복 수술보다 수술 시간이 긴가요? 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수술 시간은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복 수술에 비해서 로봇 수술이 평균적으로 수술 시간이 깁니다. 하지만 최근 로봇 수술에 이용되는 기구들이 발전됨에 따라서 이전보다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로봇 수술은 기술적으로 뛰어나지만 무조건적 선택보다는 환자의 상태와 병기의 적합성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병원의 수술 경험, 의료진의 숙련도, 사후관리 체계도 중요한 선택 기준인데요. 비용 문제 역시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해야 하며 치료 전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은 모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췌장암의 치료는 크게 국소 치료와 전신 치료로 나뉩니다. 국소 치료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 전신 치료는 항암 치료입니다. 이 로봇 수술이 췌장암 생존율을 직접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절개창이 작고 회복이 빠르다 보니 환자에게 필요한 항암 치료를 더 좋은 컨디션에 더 빨리 받게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전체 치료의 큰 틀에서 긍정적인 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물론 환자의 상태와 병기의 적합성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비용 문제 역시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해야 하며 치료 전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은 모두 해결하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